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더러 파는 책인데, 저도 이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께서 빌려주셔서 제가 감명 깊게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해방 전에는 이승만 박사라 불렸죠. 이분께서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미국의 미래를 예측하여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라는 한 권의 책으로 집필하셨죠. 1941년 그 해에 출간했을 때는 그 누구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되고 불과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과연 이승만 박사께서 장담하신 대로 일본군에 의한 하와이 진주만 기지 공습이 일어났고, 마침내 미국은 자국 역사에서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거대한 전쟁인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그 책은 예언사라 불리며 희대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온 듯한 정말 예언서, 예측 정도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저도 그 책 읽었는데 제가 남의 책을 읽고 잘 감탄하는 스타일 아닌데, 아직 본문도 읽기 전에 저자 서문을 읽으면서 기겁을 했어요.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 파트 한 달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짜릿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죠. 이 정도면요, 진짜 뭐 미래를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영화 비상계엄과 브로큰시티 그리고 이제 소설 복종에 대해서 쭉 이제 리뷰를 드렸지만, 그 정도 예측과도 차원이 틀려요. 정말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보고 오신 건가 싶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폐악질과 미국의 상황을 보며 분석하며 예측하셨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예언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을 미혹에 빠뜨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경고와 자국이 침략의 위기에 있고 자국민이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오로지 대책 없는 평화만 부르짖는 한심한 평화주의자들의 모습도 너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 책이 출간될 당시인 1941년의 미국을 보면서 2019년에 한국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기가 막힌 명제였습니다. 78년을 사이에 둔 이런 데자비 현상을 보면서 당시 미국의 운명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라는 책입니다. 옆에는 제가 이제 연구하는 노트입니다. 일본부터 한번 쭉 훑어내려가세요. 1941년의 미국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태평양 군도의 전초기지들을 요새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태평양을 자기들의 뒷마당이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함대 기동훈련도 안 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민족적 모욕이 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내로 일본인들이 마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도 만들지 않았죠. 일본인이 자긍심이 강하고 예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여 감정사하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들이 뭐 김병만이요 뭐요? 이분들 놀라게 해서는 안 돼. 뭐요? 1941년 미국은 일본은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터무니없다, 이런 일본의 선전을 그대로 믿었어요. 일본의 실상을 아는 미국의 단체들은 일본 외교관들과 선동가들의 합동 로비로 격리되고 고립됐습니다. 일본의 전쟁 음모를 경고하는 이들을 호전광으로 매도했고, 이 당시 미국 국민들은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국 미국의 정책만을 비난하는 국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각종 모든 것들은 미국 자신들이 일본에 강조한 불공평 때문이니 의심하지 말고 다 들어줘라 하는 정신나간 국민들로 가득했죠. 1941년의 미국은 타국 정부는 예의상 비판하지 않고 자국 정부는 마음대로 비판하는 이런 국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거는 배려를 넘어서요,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들도 팽배했어요. 자국 선교사들과 언론인들이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 일본군에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일본과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머리 나사 빠진 국민들로 가득했어요. 일본군이 미국 군함을 폭격해 침몰시키고 성문들을 살상, 이건 태평양,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 이전의 일입니다. 그 짓을 하는데도
사과 표시와 유감 표명만 받고 땡친 거죠. 아니 뭐 미안하다고 말하면 죽은 사람 살아 돌아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미국 국민들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을 일본인이 니네 미국인들한테 차별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것은 차별 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따위로 짓거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비판도 없었습니다. 비판은커녕 일본인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나간 분위기만 조성이 됐죠. 야, 진짜.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해당 신문사와 편집장을 향해 미국 내 일본인들의 격렬한 비난과 항의전화 투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언론들이 그게 무서워서 일본 비판 기사를 안 실었고 일본의 친화적인 기사로만 채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용 정신이 있어 놓으니까 미국인을 욕하고 미국 정부는 아주 뭐같이 비난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비난은 차별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본놈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차별금지법이 딱 이런 마인드죠. 예? 일본을 경계하는 인사들 마치 과교론자 무식쟁이로 매도다. 이런 분위기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침략자에 대항한 전쟁에 참전한 애국자들을 군국주의자라며 매도하는 광신적 평화주의자도 가능했습니다.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딴 놈들의 행태는 거의 간첩 수준이었어요. 자국의 안보를 대비하는 것조차 방해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조국을 위한 전쟁도 거부하겠다는데 지금 미친놈들이 미국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침략을 일삼는 나라들에 가서는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런 나라에 가서 평화를 외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나라 미국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죠. 침략적 전체주의 국가들이 외치는 거짓 평화를 믿고 미국의 안보를 포기하라고 외치는 이런 미친 평화주의자들이 가득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가담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운운하면서 이적행에 가까운 짓을 벌였습니다. 자국 군인들 선교사들이 공격당하고 아니 미국인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외국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자국 정부를 오히려 비난하는 한심한 국민들. 외국과 미국이 갈등을 벌일 때 오히려 외국을 옹호하고 자국을 비판하면 그걸 민주주의라 생각하는 인간들이 한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하는 거를 편협하게 애국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오지랖도 태평양이죠. 진짜 충돌만 피하고 보자 전쟁만은 무조건 안 된다. 아이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41년 미국은 그 해가 가기도 전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거대한 침략에 직면했어요. 이후 5년 동안 태평양 전쟁을 치르며 35만 5천 명의 아들들과 딸들이 죽고 다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941년 미국을 보면서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경계하는데 차별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차별을 금지한다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비집고 들어오려 하는 세태에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군민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자국민의 피를 빨아 엉뚱한 자들의 배를 불리려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죠. 아니 국민은 사람 아니에요? 네? 북괴는 핵과 미사일로 언제든 우리나라를 침략할 준비가 다 됐는데 비핵화니 종전이니 평화니 있다고 그냥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적군 앞에서 우리의 무장을 내려놓으더라고요. 북괴의 침략을 경계하는 애국자들을 호전광으로 매도하는 시츄에이션. 북괴군의 기습이 아군 해군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국토에 포탄을 날려대고 있음에도 사과 표시와 유감 표명을 받고 상황을 정리했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마주 대응 사격 포탄이라도 날렸어요. 이런 상황에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미친 인간들 많죠? 1941년에 미국은 이런 적폐가 쌓이고 쌓여 결국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침략에 직면했어요. 그 전쟁으로 수십만의 귀한 목숨을 날려먹고 나서야 빠졌던 혼이 되돌아와서 침략자들 처부수고 다시금 중흥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적폐가 쌓이고 쌓이다 아주 우리를 개 물러본 북괴가 이만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남침을 해서 그 전쟁으로 수십만의 귀한 목숨을 날려 처먹게 된다면 그제서야 빠졌던 혼들이 되돌아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매 장사 없고 다구리에 만렙 없다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얻어 터지면서라도 배워야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과거 4사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 연자매를 돌리는 신세가 되고서야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다시 일어섰듯이 1941년에 미국이 피를 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고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죽는 줄 알았듯이 그 지경에 처하고서야 정신들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듯이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이 폐악한 좌파 정권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이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하신 내용들인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필독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내가십시오.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곳에 중립이 없다. 내 자매 한 사람이 괴한에 습격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 괴한을 때려 눕혀서 내 자매부터 구하고 난 뒤에 기도하겠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원수의 범죄를 용서하고 옳지 못한 것에서 무기력하게 따라야만 한다는 뜻 절대로 아니죠. 평화주의는 곧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평화주의는 현실 도피예요. 양심적 병역 기피라는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침략자들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행위예요. 경찰관은 살인을 마음먹고 있는 악당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동은 진압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깡패 같은 국가와 체제에 대해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귀한 것들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야 된다고요. 와, 그냥 한번 쭉 읽어 내려가십시오. 정말 자국민이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역차별을 당하고 폐악질을 당하는데도 그것에 대해 방어하고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라는 게 차별이니 혐오니 이런 인간들은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78년 전인 1941년에 정말 이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를 찌근찌근 아프게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 너무 완벽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1941년에 미국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수십만이 죽고 다치는 전쟁으로 갚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설령 그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 것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